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몸속에 수술용 칼날을 남겼는데 한동안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기록도 허위 기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무진장 시외버스 요금을 내리면서 다른 노선과 달리 업체와 편법적인 보조금 지원을 약속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사교육 시장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섰고 1인당 사교육비도 2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양극화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고 포근하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환자 몸속에 수술용 칼날이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도내 대형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병원에서는 한동안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의무 기록까지 잘못 작성했다고 합니다. 첫 소식 강동엽 기자입니다. 63살 배모 씨는 지난달 24일 도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지만 이상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찌르는 듯한 극심한 복통과 함께 열과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후유증인 줄 알았지만 1.4cm 길이의 수술용 칼날 일부가 뱃속에 남아있던 겁니다. 칼날이 들었다고 해가지고요. 엄청 울었어요. 이물질이라고만 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서 칼날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명백한 의료과실이지만 가족들이 사실을 안 것은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뒤로 병원에서 CT 촬영을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갑작스런 검사에 가족들이 따지자 그제서야 수술용 칼날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수술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졌지만 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배 씨의 의무 기록지도 논란입니다. 수술 뒤 칼날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가족들이 항의하자 다시 이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 씨는 재수술로 칼날은 뺐지만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의료진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칼날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저는 화가 나고 이 부분에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병원 측은 환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합니다. 칼날이 부러져서 몸속에 잔존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이제 수술 과정에서 이물질이 좀 남아있다, 잔존해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의료과실도 문제지만 사과에 인색한 의료진의 태도는 환자를 위해 봉사한다는 병원의 사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성동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1개월 미만 신생아 1명이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한 결과 전체 32명의 신생아 중 9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 신생아실을 오늘까지 폐쇄하는 한편 신생아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신형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이 군산 미군 기지에 배치됩니다. 주한미군 측은 군산 공군기지에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인 그레이 이글을 배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등 시민단체들은 그레이 이글 도입으로 군산이 군사적 전략기지가 돼 유사시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5천억 원에 이르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월 20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인데다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라북도 학생 월 평균 사교육비는 19만 4천 원, 중학생이 21만 4천 원으로 가장 부담이 컸고 초등학생 19만 5천 원, 고등학생 17만 5천 원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 부담액일 뿐 실제 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학교 등급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부담액을 환산해보면 초등학생은 26만 4천 원,
중학생은 37만 원, 고등학생은 38만 원입니다. 결국 일반 가정에서 자녀 2명을 사교육하는데 평균 60만 원가량을 매달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걱정은 되죠. 어떤 부분이? 다른 걸 줄이고 우선은 사교육을 해야 돼서. 학교 등급별 사교육비 추세도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초등학생은 1년 사이 7.1%가 늘었고 고등학생은 무려 21%가 증가한 반면 중학생의 경우 11% 줄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지난해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 활동이 예술, 체육, 진로 체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약간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한편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5만 원인 반면 700만 원 이상은 44만 3천 원으로 무려 9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600만 원 이하 소득층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였지만 600만 원 이상에서는 갈수록 늘리는 추세여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전라북도가 무진장 시외버스 요금을 내리면서 업체와 편법적인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노선은 보조금 없이도 요금을 인하한 적이 있어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9월 버스업계는 남원행 시외버스 요금을 1,400원 일괄 인하했습니다. 상관 오수 고속도로를 제쳐놓고 요금이 비싼 국도를 고집하는 데 대해 남원시가 이의를 제기하자 업계가 결국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인월이라든가 산내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쪽에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인하 효과를 봤습니다. 3억 원 이상의 요금 손실도 버스 업계가 당연히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900원 요금 인하가 예고된 무진장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10년간이나 문제를 방치하다 여론이 들끓자 3억 원이 넘는 요금 손실을 도민 혈세로 보전하는 선에서 서둘러 문제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그 손실 보전을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손실 보는 분만큼의 타 노선을 적자 노선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갖고 요금을 더 받겠다며 위험한 길을 고집해온 책임을 묻지 않고 없는 보조금까지 만들어주겠다는 졸속협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적자 노선을 자기들이 찾아 모여오고 그 금액만큼의 맞춰서 보전해주는 것이죠. 이제. 손실 보전이 없다는 원칙이 무너지자 버스업계는 남원 노선도 보조금을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전북 고속이 독점하는 무진장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남원도 당연히 그렇게 해준다면 보전을 해줘야 되겠죠.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금 불평등과 노선 불편에 대한 일제 조사와 개선은 없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처리되는 교통행정. 원칙과 기준은 없고 보조금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에 부착된 이동식 CCTV를 통해 단속된 불법 주정 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10대에 설치한 이동식 CCTV를 통해 출퇴근 시간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 정류장과 상습 불법 주차 구간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지난 석 달간 시범 운행을 통해 한 달 평균 8천여 건을 단속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 대비해 전라북도가 발굴한 대선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은 어제 도정 질문에서 전북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8대 핵심 분야의 45개 과제가 대부분 2천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라며 조단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영남권과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경제혁신파크 조성 등 일부 과제는 공감이 되지 않는 등 채택 가능성이 낮고 중복된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가 2곳이 살처분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 닭 5천 마리를 살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은 농장입니다. 반경 3km 안에 다른 양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농장주는 살처분을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30주 이상 단 한 마리도 폐사가 발생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마리도. 옆집 애가 간 걸려도 우리 집에도 묻어버립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농장은 빽빽하게 닭을 키우는 일반 농장과 달리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농장주는 자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어 AI 전염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다음 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이 농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법에 따라 3km 방역대 안에 있는 농장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원인이 철새의 분변으로 알려진 만큼 획일적인 살처분이 예방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다 차단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일부 선진국은 농장 간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살처분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넉 달간 도내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440만 마리, 이에 쏟아부은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신입사원 채용에 300여 명이 몰려 전북 이전으로 인한 인력 이탈이 기우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그제 마감된 28명의 운용 전문 인력 채용에 300여 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기금본부는 인력 이탈에 대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우려가 불식됐다며 지속적인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의 효과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권영섭 국토연구원 지역정책센터장은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과 농생명, 금융 등 3개 안팎의 미니클러스터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농진청 중심의 농생명 바이오 산업과 국민연금의 금융허브도시 그리고 국토정보공사의 국가공간 정보산업 집적화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김제시가 국제종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조직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주혜 열사 추모식이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는 10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립니다. 김제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박람회 성공을 위해 농식품부 등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종자산업을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국내의 종자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산업형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대한민국 종자 수출 확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57주기 김주열 열사 추모식이 남원시 금지면 추모각에서 열렸습니다. 제향과 천도제,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 추모식에서 유족 등 참석자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호한 열사의 숭고한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뜻과 정신을 또 우리 지속적으로 기리기 위한 제향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실구는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을 앞둔 국민관광지 관촌 사선대의 봄을 맞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조경수 등을 새로 심는 등 환경을 일제 정비합니다. 철저한 시설 관리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정읍시가 새학기 교통질서 지키기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도심 주요 도로변과 학교 주변에서 열린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불법 주정차 없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사회적 경제 공모에 잇따라 선정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완주군은 올해 청년 취업과 창업 등 모두 5건의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업 발굴 등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 캠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원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과 박재반 도의회 원내대표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에 임하는 문 대표의 생각과 지역 공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안희정 지사를 지원하는 박영선 의원과 김윤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도민들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LG U+ 고객센터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1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대책회의를 출범하고 열악한 일터에 내몰린 한 청소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17일 금요일 저녁에는 전주 LG U+ 고객센터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글쓰기와 언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기자단이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기자 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내 초등학교 6학년 이상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학교급별로 30명씩 모두 90명의 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기자단은 월 1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하게 되며 학생 기자 신문 제작과 기자 교실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JB금융그룹에 소속된 JB우리캐피탈이 미얀마에 진출했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그제 미얀마 당국으로부터 소액 대출법인 영업인가를 취득했다며 향후 소매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JB우리캐피탈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한 데 이어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사진기자협회가 모레부터 26일까지 교육문화회관에서 중국 강소성 사진기자협회와 첫 보도사진 교류전을 갖습니다. 공군 태평양 사령부 소속 밴드가 오늘 군산 소방서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은파 뮤직포유가 18일 은파 유원진의 카페에서 토요 음악회를 엽니다. 이윤정의 피아노 독주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김성욱 개인 전시회가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한옥 지붕과 학을 주제로 한 수목화를 선보입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시청에서 개그맨 이홍렬의 열정과 행복 찾기로 진행됩니다. 국제구호 전문가인 한비야 초청 특강이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 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1인 미디어 김정환 대표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오늘 5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을 진행합니다. 제9회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가 오는 18일과 19일 구천동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고 포근하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군산 10도 등 10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